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웹 스크래핑 월드컵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포맷으로 피파의 웹 스크래핑하고 그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함수를 get missed matches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그 매치에 대한 스코어들을 우리가 가져왔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각 그 연도마다 이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피파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피파에 대해서 그룹의 이어로 해서 보여주면 다음과 같이 각 연도마다 매치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서 새롭게 우리 어, 고한 피파의 매년에 그 몇 개의 매치가 들어왔는지를 그룹핑해서 카운트에 해당되는 부분, 요 카운트에 되는 요 컬럼을 가져가서 다시 원래 있던 Matches by Web Scraping이라고 하는 컬럼에다 with 컬럼으로 넣으면 기존에 있던 그 컬럼과 동일한 어, 레이블로 되어 있는 컬럼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마 여기에 철자가 틀려가지고 이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걸 제대로 다시 고쳐가지고 여러분 다시 해보면 업데이트 돼서 지금처럼 음, 어, 이렇게 새롭게 웹 스크래핑한 결과와 이것은 이제 그 위키피디아의 이 월드컵의 각 연도별 매치에 대한 걸 우리가 가져온 것, 이 두 개의 비교를 해서 좀 차이를 표시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고 1938년에만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지금 피파를 다시 한번 찍어보면 지금 위에서 밑에 코드가 잘못 실행이 돼서 피파에 다른 값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어, 피파를 다시 웹 스크래핑해서 피파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파를 찍어보면 이렇게 각 연도별로 음, 매치들을 우리 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근데 이 중에서 제가 0번째 것, 이게 지금 프랑스와 멕시코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째 로, 37번째 로를 제가 찍어보면 여기에 이처럼 이 스코어에 이런 다른 어떤 값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WO라고 표시된 것은 실제로 시합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보면 우선 이제 결과가 이 4대 1이라고 하는 이것을 스플릿해서 여기 요 글자가 조금 특수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여러분 빼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요, 요 글자를 우리가 복사해서 넣어서 해보면 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의 문자 열에서
요 글자로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 아이템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3과 그다음 뒤에 있는 문자열이 다 스트링이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플릿 하기 전에 리플레이스해서 스페이스를 이렇게 해시를 먼저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 스플릿을 하면 이렇게 3, 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자열이 세 개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두 개만 떼면 그냥 완벽한 문자열에 대해서 두 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해서 만약에 값이 얘였다면 그러면 이제 요 값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 오퍼레이션을 거쳤을 때는 여기에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도 없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하면 리스트가 하나만 아이템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이용해서 음, 이 원래 피파의 스코어 컬럼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항들을 다음과 같은 리플레이스와 스플릿을 적용시켜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첫 번째 두 개만 리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값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리스트에 하나의 아이템만 있으면 얘들은 우리가 그 매치는 버리도록 그렇게 나중에 처리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파의 컬럼에서 홈의 첫 번째 거를 찍어보면 이렇게 값이 이상한 어떤 그런 값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 파이썬의 이 문자 이 스트링에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키면 그 문자의 앞뒤에 이런 스페이스 같은 게 들어있을 때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싱 스코어라고 하는 거, 스코어를 이제 먼저 프로세싱 하게 되는데, 이 스코어를 입력받아서 앞서 봤던 요 리플레이스하고 그다음에 스플릿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나머지 결과를 뽑고 그 결과가 만약에 랭스가 한 개면 한 개일 때는 사실은 이제 이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얘를 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리절트 0이 얘죠. 그래서 3이라는 문자열을 인터저로 바꾸고 두 번째 있는 리절트 1을 인터저로 바꿔가지고 리스트 두 개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처리하는 걸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먼저 피파의 어, append column 해서 홈. 자, 원래 홈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는데 다시 또 컬럼에 append를 하면 어, 원래 있던 것들을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pipa.fly 해서 람다 함수를 정의하는데 x라는 것이 파라미터 들어오면 우리는 x의 스트립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홈이라고 하는 요 컬럼에 이 함수를 적용시켜라 라고 하는 게 이 페이퍼의 apply죠. 그 apply 하면 그것이 다시 음,
배열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홈에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냥 홈에 있는 칼럼을 이 함수가 적용시켜 가지고 업데이트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away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away를 또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pipa.append 컬럼 해서, 자, 스코어는 뭐를 적용시키는가 하면, 스코어는 pipa.apply 해서 위에 방금 구한 프로세싱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이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적용시켜라. 적용시킨 후에 그 결과를 다시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스코어에 대해서 프로세싱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적용시킨 업데이트 된 것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코어가 pipa.where 해서 스코어의 컬럼에 람다 x에 대해서 x의 0번째 것이 마이너스 1이 아닌 애들만 모아가지고 피파로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x의 0번째 것이 마이너스 1이면 버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파를 다시 찍어보면 이제 여기에 어, 스코어가 4대 1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그 여기 봤으면 WOA 요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 아까 37번에 있던 애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다음 것이 여기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에 i번째 이걸 해보면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다 클리어 시켰어요. 아주 깨끗하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h골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요. 피파에 apply 해서 람다에 x에 x 제로 번째 해서 스코어. 자,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피파에 apply 하는데 어디 apply 하는가 하면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에 apply 하는데 이 람다 함수를 apply 하는 거죠. 람다 함수를 apply 하면 이 전체 4,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그 중에 x의 0번째 것만을 리턴하는 거니까 4, 1에 4, 얘만 앞에 것만 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h고릴즈라고 하는 것으로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걔를 그러면 이제 또 away goals도 하나 만들게요. away goals는 여기서 스코어에서 1번째 아이템을 뽑아내는 것이 away goals예요. 자, 그래서 피파에다가는 우리 피파에 with columns 해서 home goals 해서 h goals 방금 만든 h goals를 우리가 추가하고 그 다음에 away goals에다가 컬럼에다가는 away goals라고 하는 걸 추가하고 그다음에 total goals에다가는 h goals와 a goals를 해가지고 total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피파를 찍어보면 자 h goals와 away goals, total goals가 만들어졌어요. 자, 홈 골즈는 여기에 4, 첫 번째 거 4가 여기 복사해서 나온 거고
어웨이 골즈는 요 두 번째 거, 요 1이 여기에 복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탈 골즈는 홈 골즈와 어웨이 골즈를 합친 거 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는 대표팀은 멕시코하고는 4개의 골을 넣고 1개의 골을 내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어, 활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스코어라고 하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자, 피파에는 피파에 드롭해서 스코어를 이제 버려요. 자, 그래서 피파를 찍어보면 이제 스코어 컬럼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파 2022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 과정들이 먼저 get matches에서 2022에 대한 걸 우리 해요. 근데 이미 여기 보면은 상당 부분의 게임이 벌써 진행이 돼서 값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루과이와 사우스 코리아가 0대 0이었죠. 최근에.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하고 가나는 2대 3으로 우리가 졌어요. 이런 스쿼드들이 이미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값들이 다 되고요. 아직까지 얘기는 매치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스코어는 우리가 안 쓸 것이고 음, 팀 네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홈과 어웨이에 대해서 각각 뭐 스트립을 적용시켜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피파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요, 요 테이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피파 2022는 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를 우리는 어, 이제 그 파일로 저장할 텐데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이걸 다시 우리가 따듬어 가지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 어, 요 부분을 없애고 실행을 시켜서 음,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iTech 419에 FA22에 이 렉처 폴더로 change 디렉토리 해서 일로 간 후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지금까지 구한 거를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 피파.to CSV 해서 피파 월드컵 매치스 CSV 고 실행시키면 파일이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피파 2022.to CSV 해서 피파 월드컵 2022.csv 하면 피파 월드컵 2022.csv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홈페이지를 여러 개를 스크래핑해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렉처 22의 0번째 거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수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어, 웹 크롤링하고 웹 스크래핑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웹 크롤링은 어떤 홈페이지에 를 이렇게 스크래핑 하다가 거기에 새로운 URL이 나오면 그 URL을 다시 또 따라가서 그것의 내용이 뭔지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웹 스크래핑은 특정 포맷에 맞춰서 있다고 가정하고 그 포맷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읽는 것이고 웹 크롤링은 그것에 대한 어떤 링크들을 다 따라가지고 전체 데이터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 어떤 미리 어떤 검색을 해서 특정 홈페이지를 찾아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 이게 크롤링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로봇이 계속 이 홈페이지를 자꾸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위키피디아의 홈페이지를 우리가 간다고 하면 항상 그 홈페이지에는 로봇들이 와서 이게 크롤링하고 할 때 이 로봇.txt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로봇.txt를 가보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얘를 로봇이 와서 할 때는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 디렉토리는 로봇이 와서 보면 안 되겠다. 디슬로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어, 못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웹 크롤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만 이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중간에 뭐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혹은 또 로봇인지 아닌지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막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웹페이지 구조가 있거나 우리도 똑같이 비슷하게 기존에 우리가 그 새롭게 만든 포맷대로 돼 있을 거라 봤는데 또 옛날 그 위키피디아의 홈페이지들은 그 동일한 그 월드컵의 어, 홈페이지지만 그 페이지가 이미 웹페이지 스트럭처가 조금 옛날 버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들링 하는 것들이 웹 스크래핑 할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이런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웹을 만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읽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거나 혹은 또 일관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도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올 시뮬레이션을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게 풋볼 프리딕션 메소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타임 인디펜던트 포화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화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 팀이 어, 이 매치를 하는 중간에 골을 얼마나 많이 넣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으로 리그레션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앞에 우리 문제에서 부모의 키와 그 다음에 자식의 키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관계가 리니어한 직선으로 우리는 표현될 수 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선을 찾아내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 축구 경기에서 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다. 그게 바로 포화송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든 최근의 데이터든 다 합쳐가지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웹 스크래핑 하면서 그 과거 데이터, 월드컵 과거 데이터 1930년의 어떤 데이터까지 가져가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니까 타임에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930년대 그때의 프랑스 팀의 어떤 실력과 지금의 프랑스 팀의 실력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갖는 그런 이제 타임 디펜던트한 포화성 리그레션인데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타임 인디펜던트한 포화성 리그레션 정도만으로 우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럼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한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서 홀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죠. 그래서 이산적인 그런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인데 주로 어떨 때 하는가 하면 고정된 타임 인터벌 그래서 고정된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몇 번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넘버 오브 이벤트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고정된 region of opportunity 어떤 특정한 어떤 제한된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몇 번 이벤트가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조건이 있는데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려면 그 이벤트의 개수가 카운터블 해야 된다. 이 카운트 우리가 골 같은 경우에는 한 골 한 번, 두 번 이렇게 카운팅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은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방금 이벤트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럼 또 이벤트가 더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실제 이제 우리 축구 경기에서는 골을 한번 넣고 그 다음 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이디얼하게는 이상적으로는 그 이벤트가 한번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일어나거나 그것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 레이시 이 상수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골이 어, 인디펜던트한데 그 골이 발생되는 것이 인디펜던트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얼마나 평균적으로 자주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비율이 상수다.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이벤트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축구 경기도 그렇죠. 갑자기 두 골이 한꺼번에 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개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러한 그 디스크리트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포뮬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X가 X일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골이 0골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이렇게 X가 몇 개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이때 람다는 이 그 X의 기대치, 평균값이 람다예요. 그래서 그 람다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나누기 x 팩토리얼 이렇게 표시된다. 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람다는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이니까 90분 동안에 이 특정 팀이 몇 번의 평균 골을 넣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만약에 브라질 팀은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보니까 평균 몇 개의 골을 넣더라 라고 하면 그 우리 람다를 구하고 그 람다를 가지고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순전히 이 람다에만 의존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레이시예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몇 골을 넣는가 평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X는 실제로 그 경기에서 골을 몇 번 넣는가라고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개수가 되겠죠. 그 개수가 X가 X일 확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월드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평균을 구하려고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각 그 국가팀에 대해서는 내가 평균 몇 골을 넣고 평균 몇 골을 내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음, 먼저 우리 이제 그 CSV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읽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으로 사이파이의 스태츠 안에 포화송이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 했습니다. 이미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그 함수가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만든 CSV 두 개를 우리는 다시 웹 스크래핑 해가지고 웹에서 읽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이 CSV만 우리는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파를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자, 1930년의 경기에서는 프랑스와 멕시코가 붙어서 프랑스가 4골, 멕시코가 1골, 전체 5골을 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요때 프랑스 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홈인지 어웨이인지 상관없으니까 멕시코가 홈이고 프랑스가 어웨이인 그런 레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여기다가 붙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테이블에서 우리는 자, 팀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는 피파의 홈이라고 하는 걸 다 불러 가지고 요거를 팀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볼 스코어는 몇 골 넣는가라고 하는 것은 방금 홈 골을 다 넣고 몇 골 내줬는가는 어웨이 골을 몇 개를 내줬다. 이렇게 몇 골 내줬다라고 해서 넣죠. 그렇게 해서 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웨이도 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어웨이는 어웨이가 홈이 되도록 해서 어웨이가 팀이고 그 다음에 그 어웨이 팀이 몇 골 넣는가 하면 어웨이 골을 몇 골 넣었다 하고 몇 골을 내줬는가는 홈 골을 몇 골 내줬다 이렇게 해서 어웨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홈과 어웨이 테이블을 합쳐요. 그래서 홈에다가 어웨이를 어펜드 해가지고 올 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합쳐가지고 각 팀마다 프랑스가 4골인데 이제 누구하고 싸웠는지는 정보를 없앴어요, 일부러. 그래서 프랑스가 4골을 넣었고 어, 1골 내줬다. 특정 경기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도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그런 것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브라질만 끄집어 볼게요. 브라질만 쫙 끄집어내서 보면 이제 브라질이 어,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 팀에서 팀이 브라질인 것만 쫙 뽑아가지고 브라질 게임즈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브라질 게임즈라고 하는 것에 칼럼에 골 스코어다라고 하는 것만 칼럼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평균을 내서 브라질 스코어드 민 해서 브라질은 한번 경기를 하면 평균 몇 골을 넣는가, 그 다음에 골 컨시디드 해서 몇 골을 내주는가, 평균 몇 골을 내주는가를 구하죠. 그 다음에 이 전체 브라질이 몇 게임을 우리가 했는가, 그리고 넘 로즈를 넘 게임즈로 해가지고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브라질은 평균 2.1골을 어, 만들고 0.9골을 내줬다. 그리고 전체 109개 게임을 했다. 지금까지 브라질은 월드컵에 109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브라질 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 만들었는데, 어, 자, 이걸 뭔가 하면은, 자, 이 브라질이 0골을 넣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서 기존에 아까 브라질 게임에서 골 스코어가 0인 거, 0인 것만 뽑아가지고 넘 로즈로 가면 0골이 몇 게임이었는가 나오겠죠. 그거를 전체 109로 나누면 어, 0.1376 비율만큼이 0골이었다. 브라질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0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진다 했으니까 여기에 포화송의 디스트리뷰션에 이 x가 0골이라고 하고 여기 평균값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에 평균값을 주고 0골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똑같이 몇 골을 내줬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0골을 내준 경우, 한 골을 내준 경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 비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 포화성에 대한 것으로 피팅을 해가지고 포화성에 대해서도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7개까지는 넣었지만 8골을 넣은 것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거기 보면 0.001이라고 하는 확률값이 있어요. 이게 내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 브라질 골에 대해서 이, 이 골이 0부터 10까지에 대해서 메이커의 1, 2라고 하는 것은 스코어와 그 다음에 추정한 거, 이 화성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한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 노란색은 원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원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고 요 까만색은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 이거죠. 이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 내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 내준 것도 사실은 상대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그 월드컵 경기의 모든 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값이 있고 그 평균값에 대해서 한 골도 안 넣어준 것에 대한 확률 뭐 1, 2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브라질의 하나의 예를 보면 충분히 대략적으로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값만 구하면 돼요. 평균값만. 그러면 이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이게 우선 올 팀에 대해서 팀으로 그룹핑하는데 그룹핑할 때 카운팅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구해서 찍어보면 자 알제리아는 어, 한 골 넣어준 평균값이 1이고 스코어가 1이고 그다음 1.46을 내준 거예요. 이러니까 맨날 치죠. 딴 데 가서. 앵골라가 있고 뭐 아르헨티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팀마다 골을 몇 골 넣는가의 평균값과 그다음에 몇 골을 내줬는가에 대한 평균값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화성 디스트리뷰션으로 리그레이션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죠. 자, 그래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람다에만 의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람다만 구하면 리그레이션은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두 팀이 어, 각각 다 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니까 타임 인디펜던트의 화성 리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자, xij와 yij가 있는데 이것은 i번째 팀이 j번째 팀과 서로 경기를 했을 때 x가 몇 번 골을 넣는가라고 하는 것도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이때 평균 이 x라는 팀의 평균 골이 람다예요. y도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y도 평균이 뮤예요. 이렇게 각각 x와 y가 있다면 자 그러면 두 팀이 시합을 해서 0대 0으로 종료될 확률은 이라고 하면 x가 0이면서 y도 0인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것은 x가 0인 거 y 0이라고 한 건 서로 간에 다 인디펜던트하다 했기 때문에 그냥 x가 0일 거의 확률값 곱하기 y가 0일 확률값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하면 끝이에요. 그죠? 독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홈 팀이 x 스코어를 내고 어웨이 팀이 y 골을 내는 확률은 각각을 화성 디스트리뷰션의 값을 두 개를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두 팀이 시합을 했을 때 각각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P가 X가 0이고 Y가 0인 확률값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0 넣어가지고 확률값 구하면 되죠. 만약에 X가 0이고 Y가 1일 경우에는 또 여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P의 X, Y가 각각 0부터 00부터 뭐 44 아니면 여기 만약에 10골까지 한다 그러면 10까지 P의 X가 10, Y가 10, 10대 10으로 게임이 끝날 확률 거의 없지만 어쨌든 파송 디스트리뷰션을 따져가지고 확률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요 그린 컬러에 해당되는 것은 무승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X가 이긴 거죠. 노란색은 Y가 이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이 두 팀이 싸워가지고 어, X의 기대값이 얼마냐? 그럼 X의 기대값은 요 빨간색은 X가 이길 거니까 성점이 3점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무승부니까 1점이 되겠죠. 그에 대한 모든 걸 다 더하면 X의 성점의 기대값이 나오겠어요. 그 Y도 마찬가지로 성점 기대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기대값을 보고 더 높은 쪽이 결국 이길 것이다. 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는 기대값이 더 높다. 이 두 팀이 싸워가지고 빨간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혹은 노란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이게 그걸 계산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고정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그걸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이건 이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H골, 홈골과 어웨이골 있고 확률값이 있어요. 그래서 홈이 0이고 어웨이가 0이고 확률값. 그 다음에 0이고 1이고 확률값. 1이고 0이고 확률값. 이렇게 해서 각각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 자, 만약에 위에 지금 이 평균값을 다 구해놨잖아요. 여기에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으면 그럼 여기 없겠죠. 그래서 없으면은 우리가 하지 않고 홈도 이 팀에 이 데이터에 있고 평균값 보여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웨이에도 있다 이죠. 예를 들면 카타르가 이번에 어, 월드컵을 개최했으니까 개최국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월드컵에 들어간 지 나간 지 없다. 만약에 그럼 여기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이 팀 스트렝스의 컬럼에 팀에 있으면 그러면 자 홈의 람다를 구하고 어웨이의 람다를 구해요. 자, 근데 홈의 람다는 홈 팀의 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all squad mean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그러면 오스트리아의 이 all squad mean 이 값과 all conceded mean을 구해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평균값은 홈에 몇 번 골을 냈는가라고 하는 평균값에다가 어웨이가 몇 개의 골을 내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곱해야지 이 홈의 평균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웨이는 반대로 어웨이가 몇 골을 냈는가라고 하는 것에다가 홈이 몇 골을 내줬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 평균값을 구해요. 그래서 홈과 어웨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홈 하나만 있으면 나는 어떤 팀하고 싸웠던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몇 골을 넣었는가라고 하는 거고 홈과 어웨이가 딱 정해지면 우루과이와 한국이 붙었을 때 평균 몇 골을 내주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골을 냈는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한국이 몇 골을 내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각각 곱해야지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홈과 어웨이의 람다 값을 평균값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제 각각 x가 0부터 10까지, y도 0부터 10까지 각각에 대해서 이 람다 홈의 x와 람다 어웨이의 y를 곱해가지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P를 다 구해가지고 리턴 해줘 PDF로 리턴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금방 디파인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과 잉글랜드와 그다음에 브라질 간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면 이렇게 쫙 구하죠.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음, 오, 여기 제가 어펜드 해야 되는데 어펜드를 뺐어요. 지금 여기에 자, 어큐뮬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만들 거기 때문에 다시 자, 해보면 이제 영국이 0골에 브라질이 0골일 확률은 0.039 굉장히 값이 작죠. 그 다음에 잉글랜드 0골, 브라질이 1골 될 확률은 0.077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probability를 구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방금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죠.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만약에 1차원에서 1일 확률값이 0.4, 2일 확률이 0.3, 3일 확률이 0.2, 4일 확률이 0.1 이렇게 되어 있는 디스크리트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요런 어떤 형태의 것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이제 1, 2, 3, 4라고 하는 네 개 중에 하나를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쉬운데 0.4, 0.3, 0.2, 0.1이 되도록 하는 디스트리뷰션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 이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구해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다음에 1과 2 사이에는 0.4가 되고 그다음에 2보다 더 큰 거는 이 두 개를 더해요. 그래가지고 0.7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더하면 0.9가 되고 그다음에 1.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을 해가지고 이 값을 쭉 구한 후에 우리가 0부터 1 사이에 랜덤 값을 구해요. 이거는 우리가 유니폼하게 0부터 1 사이에 동일한 확률값으로 어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 값이 만약에 요 0.3이다. 그러면 x가 1이 나왔다. 그 말은 이제 여기서 그냥 유니폼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요 길이가 x가 0.4니까 0.4만큼 확률로 여기에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요 높이에 되는 확률만큼을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각각 해당되는 것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도록 하는 어떤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큐뮬러티브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만들어야 된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 것을 만들려면 항상 어큐뮬레이션 된 큐뮬레이티브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어, 확률 값을 갖는 것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게 2차원이지만 홈과 어웨이라고 하는 조합이지만 이걸 우리가 1차원 그러니까 00인 거, 01인 거, 02인 거 이걸 1차원으로 쭉 해서 이 확률 값이 있다면 이 중에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해 가지고 02가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0.07로 얘가 선택될 확률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려면 바로 어, accumulate된 cumulative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accumulated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accumulated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0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P를 구해가지고 얘를 accumulated라고 하는 것에다가 P를 매번 계속 쭉 더해가지고 누적해서 여기다가 칼럼으로 accumulated라고 하는 것을 append 하면 누적된 것이 어, 같이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joint probability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보여주면 accumulate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요 값이 있고 그 다음 얘는 accumulate는 얘하고 돼가지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는 요 값에다가 요 위에 거 돼가지고 이거 나오고 이 계속 이제 누적해서 쭉 한 후에 우리는 여기서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0에서 1 사이 값을 구한 후에 그 값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가를 구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요 h와 away go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스라고 하는 것은 numPy의 랜덤의 샘플의 우리 한 개. 그래서 find score를
PDF UK 방금 우리가 UK와 브라질에 그걸 했으니까 where 해서 accumulated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above or equal to 해서 방금 토스의 0번째 것을 구한 것의 row에 0을 가지고 find score를 구하면 그것이 H골이 1개, 그 다음에 어웨이골이 2개. 이게 이제 결국 영국과 브라질이 랜덤하게 했을 때는 1대2로 브라질이 이긴다. 그죠? 근데 이거는 할 때마다 당연히 달라지겠지. 또 0대1로 될 수도 있고, 어, 0대0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디스트리뷰션이 원래 구한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이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어, 랜덤하게 선택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조금 이해하는데 복잡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get score라고 하는 것은 방금 같이 이렇게 두 팀이 붙었을 때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걸 주고 n번 사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n개를 랜덤 넘버를 0에서 1 사이 값을 구한 후에 그것에 어, 만약에 이 그 매치의 넘로가 5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매치가 거의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3분의 1씩 해가지고 뭐 홈 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 비길 확률이 3분의 1, 질 확률이 3분의 1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랜덤하게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음, 아까 했던 것처럼 PDF 매치의 accumulate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해서 그래서 음, find score 해서 하는데 이때 우리가 데이터가 없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PDF를 헤드만 만들고 이 if 부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return PDF 하면 이게 로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고를 때는 그냥 랜덤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금처럼 그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n번 사온다. n번. 한 번 사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우리가 이제 한 번 하면 거의 랜덤이고 만약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그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 100만 번 하면 원래 완벽하게 그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형태로 될 거니까 원래 잘하는 팀이 더 잘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고 n이 작으면 랜덤리스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get score 하면 n번 해서 이 PDF 매치에 해당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어, 두 팀이 싸운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영국과 브라질을 5번 싸우게 되면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브라질이 이긴다. 무조건. 그래서 이게 이제 싸우면 5번 싸웠을 때는 항상 브라질이 더 실력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싸워서 영국이 또 이길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확률이 적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한 번 싸운다. 한 번 싸우는데 그 한 번을 1000번 싸우는 거죠. 1000번 싸웠을 때 한 번 싸운 값이 어떤 분포를 갖는가 리절트가 보면은 한 번 했을 때도 역시 마이너스 값이 높다는 말은 브라질이 이길 확률이 더 높고 그다음에 비길 수도 있고 또 영국이 이길 확률이 있고 만약에 3번 싸운다 하면은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 50보다 이긴데 세 번 사오니까 더 많이 사와 하니까 이 브라질을 이길 확률이 없죠. 그래서 점점 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5번 정도 하면은 거의 이 값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넘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한 번밖에 안 싸우는데 그를 여러 번 싸웠을 때 이 두 팀 사이에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그 우연성은 떨어지고 그 팀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월드컵 2022를 우리가 예측해 보겠어요. 자, 먼저 그룹 스테이지는 지금 현재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피파 2022에서 처음에 피파를 보면 피파가 있네. 여기 이제 피파를 한번 찍어보면 피파 2021을 찍어야죠. 자, 그러면 제가 2021을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에 피파 2022.show 해서 하면은 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걸 저기서 끌고 왔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서 처음 이게 카타르, 그다음 세네갈, 카타르, 네덜란드, 이, 어, 에콰도르,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요 6게임이 어, 6게임이 이제 한 조죠. 그래서 요 한 조에 해당되는 거를 6게임이 그룹 A, 그다음에 그다음 6게임이 그룹 E, 그룹 B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파에 i 곱하기 6 해서 i 플러스 1 곱하기 6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게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룹 A, B, C, D 해가지고 H까지 그룹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룹 넣고 그 다음에 이때 요것에 대한 홈을 가져가지고 그룹으로 홈으로 그룹 해가지고 팀 이름을 끄집어내서 그걸 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그냥 0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네 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피파 2022의 그 매치 리스트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룹 A가 네 팀, 그룹 B가 네 팀, 그룹 C가 네 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안 싸웠으니까 0을 다 집어넣었어요. 성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게 이제 6게임이죠. 한 그룹에 6게임 해서 어, 총 8조이기 때문에 6, 8, 48게임에 대해서 홈과 어웨이, 홈과 어웨이를 가지고 와요. I 번째 걸 끄집어내서 이 take I라고 하는 것은 홈에 여기서 피파 2022에 요 I 번째 걸 가져와서 I 번째 카타르와 에콰도르를 가지고 매치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에콰도르가 2로 이겼지만 이게 모른다고 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자 여기서 홈과 어웨이를 어웨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probability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n번 사왔을 때 이게 이제 이 n이 파라미터 들어왔는데 n번 사왔을 때 이 n이 한 개면 우연성이 많이 높아지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실력에 더 의존적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파라미터로 빼놨어요. 그래서 get score를 해가지고 리절트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그룹의 이 팀의 이름이 어, 홈인 홈인 그것의 인덱스의 값을 가지고 인덱스를 구해가지고 그 인덱스의 포인트에다가 어, 무성부면은 리절트가 0이에요. 무성부면은 각각 성점을 1씩 주고 만약에 리절트가 0보다 크면은 홈팀이 이겼으니까 홈에다가만 3점 대주고 만약에 어웨이가 이겼으면은 어웨이에다가 3점 대주고 이게 이제 성점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48게임을 다 치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어,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리턴 해주는 게 이 그룹 스테이지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갑자기 왜 테이블을 직접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가 하면은 요 테이블에서는 특정 요 값을 막 업데이트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후에 요 값을 직접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테이블을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룹 테이블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룹 A에서는 어, 에콰도르가 3점, 네덜란드가 4점, 카타르가 7점. 이거 뭐 굉장히 잘했네요. 세네갈이 3점. 이러면 이제 요 A조에서는 카타르가 1등,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2위 해서 이 두 팀이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게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시합을 미리 다 피파 2022에 48부터 56까지가 그다음 이제 토너먼트예요. 거기에 이제 위너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물음표로 해서 총 8게임이 해서 이걸 낙아웃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DF 낙아웃을 해서 찍어보면 자 여기에 테이블과 이 데이터 프레임 차이는 여기 인덱스가 있고 없고 차이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홈에 네덜란드와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데 이미 얘가 게임이 벌써 진행이 돼가지고 잉글랜드와 세네갈 이게 이미 바뀌어 버렸네요. 여기에 이제 그룹의 위너, 그다음에 그룹 D의 이제 2위, 그룹 D의 1위와 그룹 C의 2위가 붙는 것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홈과 어웨이 값이 바뀌어 버려 있으면 이게 뭐 작동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그룹 테이블에 그룹으로 해서 어, 그룹핑한 후에 그룹의 컬럼을 가져오면 그룹 A, B, C 해서 이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나가웃 해가지고 그룹 테이블을 주고 나가웃에 데이터 프레임을 줘가지고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이제 방금 그룹 A부터 H까지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 테이블에 그룹인 애만 뽑아가지고 이것을 점수로 디센딩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면 1등, 2등을 각 그룹별로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각 그룹의 어, 로에 1, 로에 1에 1 해서 1등과 2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게 지금 2등과 2등과 3등이 같을 수 있겠죠. 성점이 같으면. 원래는 그러면 얘가 성점이 같으면 뭐 골 수가 더 높으면 이기고 뭐 이런 룰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어차피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두 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가 계속 돌면서 이게 무승부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면 브레이크 하니까 Y를 계속 돌려가지고 어, 여러 번 매치를 해가지고 이긴 팀이 나오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리절트가 0보다 작으면 어, 2등을 어웨이를 2등으로 하고 아니면 원래 있던 이 런업이 그대로 두면 돼요. 그래서 무승부일 때는 요 일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위너스 그룹 C 그러면 그룹 C의 1등을 이걸로 바꾸고 러너스 그룹 C 하면 이 그룹 C의 2등을 이걸로 대체시켜 가지고 이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 는 것이 요거요. DF 너가웃에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위너 그룹 A의 위너에다가 실제 그룹 위너를 대치시키고 그 다음에 러너스 업의 그룹에다가 이 러너를 바꿔가지고 바꿔서 너가웃을 어, 리턴하는 게 이 업데이트 너가웃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너가웃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바뀌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까 봤듯이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이 너가웃에 게임이 치러진 어,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이미 확정이 됐죠. 아직까지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안 고쳐진다 이죠. 이제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안 바뀌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네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후에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길지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요 두 개가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너가웃에 대해서 get winner를 구하는 것은 요 각각의 요 행에 대해서 인덱스와 로를 가지고 이 로의 홈과 어웨이를 각각 홈과 어웨이라고 두고 똑같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다시 또 매치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위너와 어, 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너, get 위너 함수고 자, 이것서 get 위너 해서 하면은 자, 네덜란드하고 미국은 네덜란드가 이겼고 아르헨티나하고 투, 어, 투니시아는 아르헨티나가 이겼고 프랑스와 폴란드는 프랑스 이거 이렇게 해서 프랑스 한국과 카메룬은 한국이 이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뭐 이건 이제 계속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4강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치 53의 위너 그러니까 이 매치 5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53 있죠. 여기 위너는 벨기에죠.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업데이트하고 이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면 아까는 우리가 이제 53의 위너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게 벨기에고 그 다음에 56의 매치 위너는 대한민국이니까 이 바꿔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get 위너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두 개를 쌓아가지고 또 위너를 업데이트하는 게 get 위너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은 독일에게 졌네요. 자, 요렇게 하고 세미파이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또 똑같이 테이블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위너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널에 대한 테이블을 구해가지고 테이블 업데이트하고
get winner를 한 후에 그럼 여기서 여기에 요 위너 여기서는 독일이 최종 우승했네요. 그래서 요 0번째에 위너를 끄집어내면 저먼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한 번 쭉쭉쭉 해가지고 하니까 이 굉장히 우연성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전체 시뮬레이션 하는 걸 위에 있는 걸 다 여기다가 함수로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어, 만들어서 마지막에 위너를 뽑아내는 함수를 하나 채용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0번을 월드컵을 치러보는 거죠. 100번을. 어차피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100번을 돌린 후에 그것을 어, 위너가 어떨 때는 독일, 어떨 때는 브라질, 어떨 때는 뭐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위너로 그룹핑한 후에 그 다음에 카운트로 디센딩 모드로 소팅을 해가지고 바 차트를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100번 쌓았을 때 몇 번을 이기는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뮬레이션은 상당 부분 우연성을 다 포함시키면서도 최종적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기는 팀이 그래도 원래 그 과거의 히스토리에서 많은 어떤 우승을 한 팀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각 매치에서는 한 번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우연성이 포함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한 우연성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랜덤하게 우승자를 뽑을 때는 무작위로 뽑지만 그것에 대한 확률 분포를 원래 있는 그 파송 디스트리뷰션에서 피팅되도록 해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잘하는 팀이 더 우승에 이길 확률이 더 높겠죠. 그 확률대로 우리가 뽑았고요. 어, 다만 한 번만 샘플링 했기 때문에 우연찮게도 다른 어떤 샘플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가면서 중간에 계속 우연히 연속적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떨어질 확률은 있죠. 그래서 결국 잘하는 팀이 우승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확률의 예측과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100번 하기 때문에 요 점 하나가 한 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보여준 그 결과를 아마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이제 녹화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